부정방정식과 공통근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뭘까? 자, 부정이라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부정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게 되면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의 개수가 있어요. 보통은 방정식에서는 두 개가 같거나 오히려 식이 많게 되는데 부정방정식은요. 이렇게 보시면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을 때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어떨 때 적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요. 부정방정식은 못 풉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면 자 뭐일까요? 특별한 다음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몇 가지 해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선은 해가 어떤 경우일 때 정수일 때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0까지 포함하는 건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수란 말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정수한 조건이 나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1차식의 곱이 뭐가 돼요?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결국 이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예를 갖고 설명이 날 것 같아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곱과 합이네요. 그럼 다음처럼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의 곱이 5가 나옵니다. 근데 x랑 y가 정수라면 당연히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도 둘 다 정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여기서 정리한 건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x랑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이 정수니까 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뭐가 있을까 했더니 1하고 5가 될 수 있고 5하고 2이 될 수 있죠. 또 보니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x랑 y를 이렇게 구할 건데요. 자, x 플러스 1이 1이 되니까 x는 0이 되거나 y 플러스 1이 5가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거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5가 되니까 x는 4가 되거나 x 플러스 1이 되니까 y는 0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것도 반대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x, y가 정수인 해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쌍이 같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x, y가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이 두 개를 뺀 요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 y가 정수일 땐 다음처럼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처럼 어떤 조건이죠?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뭐죠? 각각의 제곱이 0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실수를 제곱한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는 없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들어가 있는데 자, 다음처럼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1차식의 두 개의 제곱의 식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모두 얼마가 되도록 다음처럼 0이 되도록 하는 x과 y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근이고요. 자, 마지막에 여기에다 별 표시 한번 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실수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진 문제가 전체에서 실수 조건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10개 중에 한 7개가 나왔다고 치면 대부분 이걸로 풀리는데 가끔씩 보면 저런 위에 있는 꼴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0이 이런 꼴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내림차수는 정리를 해줘요. 자,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되므로 우린 그때 뭐가 돼요? 판별식이죠. 왜? 2차식에서 실근은 뭐예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일단 보시면 밑에 보시면 x랑 y에 관한 식인데요. 자, 이거를 일단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우리는 분명히 x, y가 실수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x에 관한 식을 정리했다면 자, 실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x가 실수가 될 수 있는 근이 존재할 거라고 그 근이 존재하니까 기억에서 우리는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y에 관한 식이 나오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드시 이거를 판별했었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죠.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죠? a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y값을 이렇게 구하면 그 y값을 원래 있던 식에 넣어줘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정수의 조건일 때 두 개 1차식의 곱이 정수고요. 그 다음에 실수의 조건은 각각을 제곱한 값이 0이면 각각이 0인 거, 아니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요걸 생각하시는 거, 처음엔 이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시면 공통근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공통근은요. 자, 공통근은 뭐냐?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고? 모두 만족시키는. 자,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했는데요. 이때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통근이 있다. 그리고 공통근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보시면 공통근은 두 개의 다음 같은 2차식이 있는데 근을 보니까 마이너스 2와 1, 그 다음에 1과 2라면 마이너스 2와 2는 다르지만 1은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데 미수가 포함되고 쭉 되는데 2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공통근을 구한다. 자,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했어요?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라면 참 좋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보신 것처럼 2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2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자, 보니까 x에 관한 2차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보니까 2차식이 지금 보는 것처럼 소거가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을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통근을 x 이퀄 알파라고 잡았기 때문에 각각 알파 는식에다 정리해주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가 나오죠. 그럼 알파가 나오면 그 알파를 원래 있던 식에다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그때 m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되냐면 6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2차항을 소거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은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상수항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 갖고 결국 오른쪽에 보시면 상수항을 소거할 수가 있겠죠.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지금처럼 2차식으로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뭐가 돼? 이퀄 0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알파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거나 0인 건데 물론 둘 다 공통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일 땐 어떻게 한다?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식에 넣어봐서 공통근이라는 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두 식에 넣었을 때 모두 만족되는 경우를 찾아봅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첫 번째 경우는 보니까 이퀄 0이 안 되니까 식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공통이 될 수 없고요. 알파가 0이면 공통근이 나오니까 그때 K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통과 관련된 문제는 직선인데 이럴 때 뭐야?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먼저 공통근을 먼저 구해요. 우리가 미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통근을 구하고 그 공통근을 가지고 미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단원을 소홀히 하면 뒤에 있는 단원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념과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학은 어떤 학문이니까? 단계별 학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 저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뒤에 건 절대 어렵지 않다. 얘기하고 싶습니다.